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이어서 또 하락해버렸어요. 코스피는 1.4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그냥 쭉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좀 더 하락하면 워낙 하락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이제 저가 매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많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리고 최근에 더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은 엄청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3250포인트 요때 여러분들 계좌 평가 이익을 딱 봤단 말이에요. 미처 차익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갈 것이라는 기대도 좀 해봤을 거고, 내가 이 정도 벌었구나 하는 거 딱 봤는데 순식간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 기대감이 갑자기 실망감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이때 번 돈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보다 더 두렵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그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리고 실물자산, 금융자산 고평가 논란, 또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르다 아닙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도 분명히 다를 거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이 경기를 갖다가 정상화 된다거나 회복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도와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딴 나라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여튼 그런 이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들이 분명히 미국으로 향하게 될 건데, 그러면 신흥국 외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리고 계속 이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 이 돈들이 미국으로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내 경기가 좋아져서 그동안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한 26%까지 올랐다 그래요.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집에다 막 쌓아뒀는데 그걸 갖다가 일시에 막 쓰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확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신흥국에서까지 이렇게 돈들이 미국 잘 된다고 해서 막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면 이거 미국이 감당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도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신흥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채 위기, 신흥국은 외환 위기, 그리고 좀 더 신흥국보다 중에서 그나마 좀 낫다 손 치더라도 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또 실물자산, 금융자산 고평가 논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했을 때 부채를 많이 낸 사람들은 또 부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요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 이거 떨어짐을 경험한 겁니다. 또 그리고 이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떨어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고, 떨어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올랐다가 이때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상승장에는 이런 게 일상화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이틀 하락했다고 해서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시장이 상승하면은 항상 그래 쫄깃쫄깃함을 좀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튼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예전에도 여러 경제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들 보면은 올해 21년 예전보다 훨씬 더 세계 경기가 회복 속도가 빠를 거다. 그리고 내년도 회복을 할 거다. 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후내년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계속 될 건데, 그럼 뭔가 어디선가 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뭐 중앙정부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었는데,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이제 민간에서 돈을 만든다는 거고, 지금 그 중간에 어떤 전환기 어디쯤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 쫄깃쫄깃한 경험을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하락을 해가지고 막 힘든데 주식 투자 이거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그냥 택도 없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 더 많은데 그냥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고 실제 이보다 더 어렵겠나 생각을 하면서 좀 담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 뭐 실물자산, 뭐 금융자산 고평가 논란, 뭐 금리 인상, 또 그리고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경기 회복의 차이, 부채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은 그냥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심장이 쫄깃한 이런 경험들, 이것도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담대하게 받아 넘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하락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실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그렇게 세련되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높지도 않은 과정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그나마 다른 데보다 조금 조회를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중수급 분석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싹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카페 방문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면 좀 졸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니까 이것조차도 즐길 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경기가 나빠지고 작년이나 뭐 재작년처럼 그만이 나쁘겠나 뭐 그런 것들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또 돈을 갖다가 이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풀어놨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돈을 정부나 어디에서 주는 거는 정말로 쉽습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주는 건 진짜 쉬워요. 그런데 줬다가 뺏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줬다가 뺏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복지라 하면서 뭐 하면서 니 어렵제 하고 돈 줬다고. 미국은 어느 정도 돈 줬냐면 뭐 지금 보도자료들 뉴스도 쭉 종합해서 보니까 1년에 이 소득 있죠. 일반 사람들의 소득이 한 30%를 돈 줬대요. 30%. 1년에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 준 거고 3천만 원 벌면 900만 원 그냥 야 니 뭐라고 줬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 요 몇 달 작년에 그 기간 동안에 줬다 그래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돈을 그냥 많이 줬잖아. 많이 줬는데 이제 경기가 나아지니까 안 준다 하면 사람들이 뿔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지금도 난리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선거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돈 줄게, 뭐 하면 돈 줄게 이런 뭐 공약도 지돈도 알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상 지금 돈이 가장 많이 풀렸는데 정부에서 돈 줬다 해놓고 뺏기는 일단 어려울 거다. 정치인들 대가리에서는 절대 거기 안 티놓은다 이 말입니다. 뺏지 못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한 번 준 돈 계속 줄 수밖에 없어서 긴축을 하기 힘들 겁니다. 돈을 갖다가 계속 풀 거고, 그럼 중앙은행에서는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여전히 돈 풀 거고 민간에서도 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돈이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실물자산 고점 논란 이런 게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날 필요가 있다. 꼭 위기가 있고 시장이 좀 하락해 봐야 시장이 좀 궁금하다 해서 쳐다본다든가, 그때가 되어서야 카페 가서 장중수급 분석 시간 쳐다본다든가, 또 아니면 제가 하는 분석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돌아가면서 온갖 잡스러운 거 다 보고 요 보고 저 보고 요 보고 저 보고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다 똑같은 말들인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하면은 이게 귀가 얇아져 가지고 투자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휘둘리려고 하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간단하다 아닙니까?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는 시장에 상승하는 동안 심장 쫄깃한 경우 항상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돈 줬다가 못 뺏는다. 민간에서 돈 만들어낼 거다.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풀렸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논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고점 논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갖다가 회수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부채 문제가 터지면은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인상하다가 다시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곰곰이 다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미처 예상도 못했다는 듯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시장 째려보고 무엇이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나? 지가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쪼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알겠지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거 대만에다가 우리가 좀 부탁 좀 해야 되고 한국에다가 부탁 좀 해야 되고 일본도 있긴 하죠. 부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반도체가 정말로 중요한 산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저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쩌지?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지금 대만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좀 저려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전자 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사는 업종들도 종목들도 있죠. 좀 찾아보게 되면은 그래도 10개 있습니다. CJ 프레스웨이, 기아차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정도 샀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니 안 하니 이런 뉴스가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우리가 모르는데 너가 웃지 않아 이런 공식까지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소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이거 저걸 다 떠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전 세계 예전에 제가 한 분석을 해드렸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제약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4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다 하면 1990년도 2000년대 그 삼성전자가 올라서기 그 전까지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다입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미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갖다가 사고 팔고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늙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의약품주들은 전망이 굉장히 밝은 쪽에 속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만도, SL, 바텍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했어요. 자,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SBS 컨텐츠 허브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지난 4월달부터 상승 반전 신호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다면 항상 이렇게 이런 거 신호 없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서 오히려 이번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튼 그래도 이런 종목을 좀 조심해야 돼요. S&T 중공업, 고용, EM텍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일단 아마 기아차 그리고 삼성, 해성 SDS 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고 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제가 오늘 시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올랐다가 좀 내리니까 쫄이지요. 이럴까봐 두렵지요.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면 진짜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좀 덜하다 이 말이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완전히 초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갔다가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 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잖아요. 저도 온갖 별 희한한 거 다 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 온갖 유튜브 돌아다니고 신문 돌아다니고 아니면 부유 종목들 게시판 찾아다니면서 웃잖아 어떻게 해야 되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시장이 오를 때 심장 쫄깃쫄깃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오를 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제법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쫄깃쫄깃한 경험들을 계속 경험하니까 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런 쫄깃쫄깃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무슨 쫄깃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18년도, 19년도 이래 보면 이거 2018년도, 19년도 보세요. 이거 2018년하고 19년, 20년 요 기간 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아마 저는 여러분들하고 주식 투자 오래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하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떠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다 떠나본다고. 왜 떠나냐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해봐야 재미가 없는데 심장 쫄깃쫄깃한 그런 기분도 없고 그냥 뭐만 그냥 떨어진 거야. 맨날 마이너스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씨나 주식 투자 안 할란다 씨 부동산에 좀 나을란가 싶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거 생각한다고 주식 투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때에서 이때까지 거의 제 생각으로는 한 75% 정도 떠나지 않았나. 75%. 제 생각은 아마 카페에 대충 봐서 그래요. 100명이라면 75명 떠나고 25명 정도 남았죠. 그 25명 중에서 그나마 현금 좀 들고 있고 버티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돈 벌었고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100명을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나머지는 뭔데? 시장이 다시 오르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시장이 오르니까 지금 유튜브의 동영상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 앞으로 뻔합니다. 그냥 안 봐도 알아요. 그 중에서 25명, 정말로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남아있고, 나머지 75%, 75명은 또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심장이 쫄깃쫄깃할 때 오르는 겁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한 게 낫지, 이 계속 떨어지는 게 낫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쫄깃쫄깃한 것도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재료들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